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기암 환자를 위한 펜벤다졸 구충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아무래도 말기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암은 사실은 너무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신경외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뇌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뇌종양은 말 그대로 브레인 튜머 합쳐서 브레인 튜머, 뇌 플러스 종양, 이 영어의 직역본인데요. 있는 그대로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브레인, 이 우동사리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지만 고대에는 이 심장이 뇌의 기능을 하고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지금처럼 몸 전부를 관장하는 주요 중추라는 게 확인된 지는 7세기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8세기에서 이제 19세기까지 많은 연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뇌 부분마다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가 규명이 되었죠. 여하튼 이 뇌종양도 종양이기 때문에 악성하고 양성으로 나뉘고요. 뇌세포에서 저절로 생겨난 녀석하고 뇌 밖에서 자라 들어오는 녀석, 요걸로 나뉘긴 하는데, 그런데 악성 종양이면 암인데 왜 뇌는 뇌암이라고 안 부르죠? 사실 암이 아니었다는 건가 뭔가? 그건 사실 암이냐 아니냐가, 악성이냐 아니냐가 수술 여부에는 크게 결정을 미치진 않고요. 일단 사이즈랑 위치가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 대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악성이면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긴 하지만, 양성이나 악성이나 둘 다 대부분 뚜껑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든지 처치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매한 가지라 가지고 굳이 뇌암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악성하고 양성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악성은 주변을 파괴한다. 파괴를 하면서 침범을 하는, 그리고 그걸 대단히 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악성이고요. 양성은 주변에는 큰 여파 없이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것이 양성이죠. 그러니까 보증 서는 것 마냥 다 말아쳐먹는 게 악성이고, 조용히 혼자 파산해가지고 자기는 힘들지 몰라도 남들한테 피까지는 안 주는 그런 게 양성? 참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는 좀 더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뇌세포 밖에서 자라 들어오는 이 종양은 대부분 뇌를 싸고 있는 막이나 뇌에서 나온 신경을 또 싸는 막, 혹은 호르몬 조직, 뇌하수체죠, 이런 거에서 생기는데, 이 막의 일부가 변해서 생기는 종양을 뇌수막에서 생겼다 해서 수막종, 메닌지오마라고 하고요. 신경을 싸는 수초에서 생겼다 해서 신경초종, 슈바노마,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죠.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샘에서 나온다, 그래서 샘종, 아데노마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녀석들은 대부분 양성 종양인데요. 물론 신경초종은 그 신경세포가 좀 맛이 가긴 하지만 주로 이제 듣는 신경인 청신경이 좀 잘 생깁니다. 보통은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 종양 녀석이 자라면서 뇌를 눌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죠. 종양이 신경을 직접 쪼지는 게 아니라서 웬만해서 뇌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운 좋게 CT를 딱 찍고 나서 하고 발견되는 경우도 제법 있거나, 진짜 웬만큼 너무 많이 자라버려가지고 신경을 누르기 시작을 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 시야가 이상하다든지, 팔다리 움직임이 이상하다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플래그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머리 한번 찍어보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양성인 애들도 회 식후 다음날 내 몸무게 마냥 부르르 커져가는데요. 우리의 뚝배기 머리 내부, 그러니까 머리뼈 안의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원 지하철 2호선 한가운데서 고속보트에 바람을 넣는 그런 쉣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치료를,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물리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술입니다. 다행히 양성은 이 수술이 잘 끝나고 제거가 잘 되면 니값 따라가지고 재발도 잘 안 하고 경과도 제법 좋은데요. 다만 그 위지가 쉣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려다가 주변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수술하는 사람이나 수술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빗고통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뚜껑 따기, 아니 좀 수술하기 편한 위치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쏙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앙에다 깊숙하게 있으면 연두부 안에 박힌 대추를 연두부를 안 깨부수고 빼야 되는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 쪼리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 오히려 환자분의 이제 팔다리나 의식이 멀쩡했다면 더더욱 부담이 커지죠. 떼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치게 되면 혹시나 멀쩡한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안 떼어낼 수도 없고, 안 떼내면 이거 계속 자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훅 깔 텐데 고민이 생기죠. 그나마 양성은 이제 수술이 잘 끝나면 보통 뒷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만, 문제는 또 악성일 때, 물론 양성이라고 얘기드린 요 종류의 종양들도 가끔 수틀리면은 우리가 밥상 확 없는 것처럼 악성인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그리 높은 건 아니고 또 복잡하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 이 뇌세포에서 바로 생겨나는, 그러니까 뇌세포가 변해버려서 생기는 뇌종양의 대표적인 축뇌종양입니다. 축뇌종양. 얘네는 양성이나 악성이나 이 악성이냐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많은 종류의 뇌세포 기원 종양이 있고, 모양이나 형태, 유전자적인 특징 이런 거에 맞춰서 분류가 이렇게 완전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양성, 악성은 마치 저그가 지나가는 것처럼 1, 2, 3, 4등급 사이오닉 에너지 아니 그 등급에 맞춘 단계에 따라서 악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충 4단계부터 악성이지만 그러니까 말로는 악성은 4단계인데 3단계는 악성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여러 가지 코스를 봤을 때 그냥 악성이랑 뭐 비슷하죠. 악성급으로 간주를 하죠. 자세히는 뭐 복잡하니까 뭐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인 4단계급은 너무나도 심각한 질환이긴 하지만 1, 2, 3단계도 위치한 곳이 그 종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위험한 곳에 있으면 참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 참 힘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보통 성인에서 잘 등장하는 4등급 악성암의 대표격은 교모세포종인데요. 라이오블라스토마 바로 짠 하고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1, 2, 3등급의 신경세포 종양이 변화해서 생기기도 하죠. 소아에서는 또 수모세포종이라고 메듈로블라스토마 이게 많이 생기고요. 일단 뭐 이 녀석들은 따로 다루기도 하고 이런 신경세포 기원 종양들은 안타깝게도 종양으로 변한 부분이 다른 멀쩡한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과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과일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주변을 변질시키면서 종양으로 바꿔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해서 떼어내야지 종양이 딱 커져가지고 뇌압을 팍 올려서 사람이 맛이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텐데 충격적이게도 종양으로 변해 있는 부분이 정상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수술받는 환자나 수술하는 의사나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좀비로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는 거야. 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은 죽을 거라서 좀비 부분을 잘라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돼. 틀림없이 이 종양을 잘라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라내면 이 종양을 잘라내면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팔다리의 움직임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뭐 얼굴의 움직임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시력이나 뭐 청력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말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무언가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걸 뻔히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야 이거 수술하면 이 부분이 나갈 텐데 야 이 수술하면 요거 못 쓸 텐데 이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 슬프고 충격적이지만은 살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포기해야 할 것인가 요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양성의 경우에는 수술이 좀 잘 되면 재발률 자체는 좀 낮기 때문에 안심이 그래도 좀 되겠지만 문제는 진짜 악성인 교모세포종이거든요. 아침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뇌종양, 불치의 뇌종양 요거의 모티브가 되는 요 교모세포종은 일단 진단이 딱 되면 진단일로부터 6개월 봐요. 6개월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잘 병행하면 1년을 사는 병이에요. 1년. 반면에 뭐 소아에서 이제 골치를 썩이는 수모세포종은 수술 잘 받고 항암 방사선 뭐 잘 되면 20년 생존율이 47% 정도는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10년 사는 거에 1년으로 오타한 거 아니냐고요? 수술했는데 왜 1년만 사냐고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요 질병에 대해서 요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자와 의사가 지금 현재 매달려서 연구 중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수술해서 보이는 암 조직을 다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재발을 하고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합니다. 대부분요. 물론 극소수의 경우는 낫는 분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사형 선고 아닌가요? 그런 사람한테 수술하는 것조차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병원 의사가 뭐 속물처럼 돈 바쳐가지고 그걸 안 내도 되는 수술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죠. 교모세포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환자의 의식이 확 날아가요. 한 몇 달만 지나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물론 많은 기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시간을 늘리는 것. 아직까지는 다른 말기암 치료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생존율에만 막 목매서 엄청나게 뭐 독한 치료 뭐 이러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치료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약도 발전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라이프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바로 목표죠. 치료를 해야지 덜 아프고 치료를 해야지 의식이 잘 유지되니까요. 요약하자면 뇌종양은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다. 물론 뭐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뭐 감마 나이프라든지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뭐 방사선을 쪼개다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양성이나 악성이나 사이즈가 크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악성이고 아무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라이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처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나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